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촬영은 1월 21일이고요. 아직 제가 영상을 21일 날 업로드를 못 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일주일이 지난 27일 오늘 발표를 좀 하게 된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제 코로나 검사를 좀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다른 시간 같은 공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나타난 바람에 저도 이제 코로나 검사 이제 권고 사항이 떨어져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1일 자택대기를 했고요. 자택대기라기보다 이제 기숙사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출근을 이제 결과 보고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고서 아직 일단 증상이 뭐 나타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을 좀 제때 찍었어야 되는데 제때 찍지도 못해서 오늘이 돼서야 다섯 번째 영상을 찍고 있고 21일 한 11시 정도 지금 아마 업로드가 됐을 겁니다. 네, 11시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상등시까지 올라갔을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은 나머지 정리 이제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원래는 1월 28일 업로드가 되어야 맞지만 설 연휴 때문에 제가 28일 날 이제 본가에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업로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한 주만 목요일에 업로드를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말씀드릴 게 굉장히 좀 많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내용이 좀 이번 시간에는 많다 보니까 언급을 할 거고 특히나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제가 홈워크라고 이야기를 좀 쓸게요. 여러분의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는 내용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길 바라겠고, 풀었을 때, 이게 맞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께서 댓글로나마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확인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영상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단원에서 제목 자체가 나머지 정리라고 들어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내용이 항상 등장하는 내용인 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은 100% 출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나머지 정리가 뭐 출제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살면서 나머지를 구할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쉽게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이를 좀 더 진화된 상태에서 식에서는 어떻게 나머지 정리를 쓰게 되는지 이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서의 나눗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3 나누기 1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값을 나눌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게 나누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눴냐면, 제가 이제 말을 또 멀버무렸네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213을 11로 나눈다. 세로셈법을 통해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여기 10 하고 여기 뒤에는 뭐가 붙냐면 3이 붙죠? 그리고 나서 9, 99 해가지고 4가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19를 코어션트, 몫이라고 불렀고요. 아래를 remainder,
나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 213 나누기 11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19 나머지 4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렸는데 이렇게도 했었죠. 19와 11분의 4 이렇게 쓰기도 했고 11분의 213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진화합니다.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상황을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4학년쯤 배워요. 제가 현재 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한 이유는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나머지라는 이야기가 안 돼 있고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진다만 배웁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를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배웁니다. 5학년 내지는 6학년. 아직 이거는 못 봤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때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분수도 배우긴 하지만 대분수라는 말은 여기까지 나타나고 여기서부터는 중,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심지어 대학교까지 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에서의 나눗셈을 본다면 우리는 분수로 쓰면 되지 왜 나머지를 어떻게 왜 구해야 되냐 라고 생각이 들을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피자는 8조각입니다. 물론 큰 피자는 10조각까지 하죠. 인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나누려고 해요. 그랬더니 남는 게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자 한 조각을 가지고 또다시 나누겠죠. 조각을. 근데 저는 이게 좀 황당했어요.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좀 외적인 이야기가 좀 되는데 피자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이 조각이 남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부채꼴 모양에서 균등하게 어떻게 나눌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상하게도 잘라요. 네. 나는 빵 먹을 거라서 빵 쪽 먼저 자르고 위에 부분을 고르게 나눕니다. 근데 자 먹는 양에서 차이가 있겠죠. 물론 먹는 양에 차이가 있을 텐데 대개 어떻게 잘라야 맞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첫 번째 호의 길이에서 3등분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8조각이 아니라 10조각이고요. 3명이서 고르게 먹었을 때 한 조각이 남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 3등분 했을 때 그럼 이 3등분을 가지고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들 잘라요. 그죠? 예. 이런 방법이 있죠. 두 번째. 이거 혹시 해보셨나요? 면적의 3등분. 면적의 3등분이면요. 차지하는 면적을 어디에 잘라내는지에 따라서 값은 다르겠지만 그거를 알고 나면 그 값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근데 대개는 이 방법을 사용하죠. 호의 길이 3등분. 왜? 빵도 고르게 먹어야 되고 위에 토핑되어 있는 그것도 고르게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고르게 되어 있나요? 요새 토핑은 고르게 안 되어 있어요. 예. 심지어 이제 새우나 포테이토 이런 게 올라오면 그러니까 쉬림프죠. 올라오면
안 맞아요. 예. 그럼 그건 어떻게 자를 거야?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런 방법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래도 생각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나머지를 할 때 이 나머지가 일상 속에서의 그 나머지가 맞냐라고 보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 부분을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얘기했냐?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려고 해요. 나머지. 근데 나머지가 안 보여요. 근데 또 보니까 다항식에서 나머지 정리를 배웁니다. 왜 배울까요? 몫은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정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풀어보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 부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게 됐을 때 이런 부분으로 풀면 좋겠다. 아니면 이 방법이 또 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서 이번 시간에 나머지 정리를 다루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그래서 수에서의 나눗셈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아셨죠? 근데 아까 제가 하다가 또 말았는데요. 이렇게 쓰는 방법 말고 이 방법이 있었죠. 213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11로 나누는데 몫을 곱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더합니다. 다시 19는 몫이고요. 4는 나머지입니다. 그랬을 때 11이라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수를 몫과 곱한 다음에 4를 더합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을 때 배웠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 그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할 때. 예, 이때 몫과 나머지를 구한 거예요. 몫과 나머지. 예. 놀랍게도 우리는 이 과정을 알고 있냐 물어보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까먹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걸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거든요. 예.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때쯤 배우다 보니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익숙치가 않아서 다항식에서 보니까 또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이제 저는 식으로 갔습니다. 식으로 갈게요. 식으로 갈 때는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자, 다항식을 잡을게요. 다항식은 x에 관한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로 나누려고 하냐면 x 이렇게 해볼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요. 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이 방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기를 x 쓰게끔 했죠. 그리고 x죠? x 플러스 3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몫이라 불렀고 나머지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은 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는 얼마다? 2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그러면 이 현상을 다시 보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분의 2라고 쓸 수 있나요? 놀랍게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분수, 대분수.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요. 예, 익숙하니까 여기에서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이렇게 길게 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선배 수학자들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아까 제가 얘기를 위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은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fx는 그대로 둘게요. x 플러스 1을 뭐라고 둘 거냐면 b라고 할게요. 그리고 x에 관한 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게요. x 플러스 1도 있지만 여기는 몫이죠. 몫을 x에 관한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또 qx라고 해보고 뒤에를 r이라고 놓을게요. r 물론 뭐 x에 대한 다항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상수항만 등장한 거죠. 이렇게 써볼게요. fx는 뭐 그래도 써볼 수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는 bx 곱하기 qx 더하기 rx가 되는데 굉장한 거.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등식의 성질에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이거나 b는 0입니다. 그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립하는 한쪽이 0이면 곱하면 0이죠. 네. 한쪽이 0이면 곱해서 0입니다.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x에 대한 식이니까 뭐 이런 거겠죠? x 대신에 만약에 뭐 어떤 값을 대입을 합니다. 한쪽이 그러니까 이제 x 대신에 알파라는 것을 대입을 한 거니까 b 알파가 0이거나 이걸 또는이라고 할게요. q 알파가 0이면 당연히 이 둘을 곱한 값은 0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알파를 넣는데 0을 만족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a 알파는 r 알파예요. 무슨 말이에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자, 인용할게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 구할 수 있다예요. 놀랍게도 근데 우리는 지금 목 모르고 나머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보았을 때 bx 쪽을 보자고요.
근데 거기서 x는 어떤 실수겠죠. 어. 실수에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계값을 대입을 해줘요. 근데 그 시계값을 어떻게 대입하냐? 그 식을 0으로 만드는 수로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누려고 한다 해서 이게 아까 b였죠.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는 b에 마이너스 1, q에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일 텐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왜? b의 마이너스 1은 뭐였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f에다 마이너스 1, 이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만들어진다예요. 예. 그럼 계산해 볼게요.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계산하면 2죠? 2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좀 계산이 빨랐나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러면 더하기 뭐 해봤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더하니까 2가 되죠. 계산 끝났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나머지 정리 첫 번째를 이렇게 한번 끝내보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나머지 정리를 1시간 안에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 나머지 정리를 1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나머지 정리만 한 2번에서 3번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내용, 그 부분을 잘 어떻게 보면 선택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마 풀이를 선택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풀이를 선택해서 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인신론적 장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씩 하나씩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라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홈워크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제시를 첫 번째 내용에서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개념 잡히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라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 2번째 그리고 총 6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